천간의 글자들이 이 일간에 놓이게 되면 어떤 모습을 드러내는지를 제가 얘기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78페이지에 보면 천간의 2에 갑이 있죠. 1번 갑목 이렇게 있으면 첫 번째가 이 갑목의 개요야. 개요를 설명하는 거고, 두 번째는 물상을 이야기해요. 물상. 물상 확장이야. 확장. 책에 보시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바로 내적인 성정이야. 성격. 이걸 정리했다고. 이 책에. 그래서 이것을 지금부터 함께 보면서 제가 간략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갑목이라는 글자는 개요. 갑목은 뭐야? 갑이라는 글자는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북이 등껍질 뭐 이런 것을 뚫고 나오는, 그것도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 밭 한가운데서 씨앗이 땅 밑으로 딱 내리면 처음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시작을 하는 거야. 78페이지 갑목. 그 글자는 첫 글자의 의미로 시작이야. 시작. 시작과 개척을 의미해. 그 다음에 하늘에서는 벼락이죠. 천둥. 그 다음에 물상은 쭉 되어 있고, 자, 성정 뭐가 성정? 갑목이라는 글자를 일간에다가 두고 있는 사람은, 갑목이라는 글자를 일간에 두고 있는 사람은 뭐다? 보스 기질이 있대. 보스 기질. 그리고 성질이 대단히 고다. 그리고 갑목이라는 성격이 진취적인 성격. 진취적. 왜? 보세요. 갑목은 목이야. 솟아나기 시작하는 모습이죠. 굉장히 직진성이 있어. 직진성. 진취적이야. 뭐든지 얘는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그걸 뚫고 나가려고 하는 힘이 세요. 그리고 리더십도 다른 사람에게 잘 안 굽혀. 얘 보세요. 솟구쳐 올라가려고만 뻣뻣이 솟구쳐 올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고개를 숙이는 모습은 별로 잘 기대하면 안 돼. 갑목은 그래서 이게 리더십으로 드러나. 리더십. 다만 단점이 있다면 남의 말을 잘 안 들어. 마이웨이야. 마이웨이. 여자인 경우, 여자가 갑목 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집에 가권을 쥐고 움직이는 가장 노릇을 하는 경우가 있다. 무조건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명리는요, 책에 있는 거라고 해서 나는 갑목인데 안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따지는 사람도 간간히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럴 경향이 높다라고 이해를 해야 돼. 왜? 전체적으로 이 갑목이라는 이 위치가 목에서 나왔고 소양의 기운이고 양에서 나온 기운이고 솟구쳐 올라가려고 그러고 낙내고 이런 성정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성향이 드러나기도 하더라.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지. 또 이거 갖고 맞냐 안 맞냐 따지고 막 이러 하면 그런 분들은 명리 공부를 하면 안 돼. 명리 공부 안 돼. 그냥 갑목이라는 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런 내적인 성향이 있구나라고 하면 좀. 을목. 을목은요. 을목은 새가 날아가는 모습을 보고 본떴다고 하죠. 바람, 풍을 상징하는데 흔들리는 나뭇잎을 보고 바람을 봤다라고 하는데, 을목 일간의 성정은, 아니 그럼 왜 물상은 안 하세요? 물상은 지금 하면 안 돼. 물상은 정규반에 가서 물상을 공부하셔야지. 지금은 기초 프레임을 만드는 거야. 기초. 이게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물상은 넘어갑니다. 성정. 을목 성정은, 자 보세요. 모든 거에 있어서 이 이거 음에 해당되죠. 음목, 음화, 음금, 음수. 음들은 적천수에도 나옵니다만은 오양, 종기, 부종세, 오음, 종세, 무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일간들, 5개의 양일간들은 명분을 쫓고 현실을 무시해. 현실의 판도를 무시하고 명분을 쫓는데, 그러니까 멋져 보이지만 허세이기 십상이고, 5개의 음일간들, 을목, 정화, 신금, 계수, 그 다음에 기토까지 해서 5개의 음일간들은 오음, 종세, 세력을 쫓고 무정이, 정도 의리도 없이 현실적인 세력을 쫓아. 세력. 그게 음일간들이야. 그런데 또 하나 잘 보면 모두 다 목의 양은 갑목이고 목의 음은 을목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고 약하고가 아니고 뭐냐? 목의 기운이 시작되는 모습의 양이고 목의 기운이 무르익은 것을 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시간의 개념으로는 양은 뭐야? 기운이 일어나는 거고 음은 그 기운이 무르익은 게 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양목과 음목 중에서 누가 더 목을 더 대표하고 있어요? 훨씬 더 목의 기운이 많은 것은 을목이 더 목다. 무르익은 목이니까. 마찬가지 화도 병화하고 정화가 있는데 누가 더 화의 기운이 무르익었다? 정화가 무르익었어. 그래서 병화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면 바로 대들고 덤비다가 바로 또 꼬랑지도 말고 하는데 정화 며느리는 참고 참고 또 참다가 막판에 상을 엎어버리는 게 정화면. 그러니까 화의 기운이 더 증폭된 화의 모습을 보입니다. 경금, 신금. 경금도 명분이야, 명분. 경금 명분인데 신금은 명분을 뛰어넘어 잘라내, 사람. 그래서 사람을 가위로 자른다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본인의 세계에서 어긋나면 딱 싹둑 잘라내는 모습. 그 다음에 그러니까 금기운도 경금보다 신금이 훨씬 더 금이 무르익은 거죠. 수도 임수보다 임수는 명분에 모으기만 잘해, 모으기만. 근데 계수는요, 모은 다음에 모으는 것도 모으는 거지만 이 계수는 선민의식까지 가지고 있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 범인들하고 난 달라. 굉장히 잘난 체를 많이 하죠. 왜? 수기운이 명분을 쫓는 명분이면서 그냥 시작되는 모습이 아니고 이건 무르익은 수기운이니까. 자, 그러면 음들은 음일간은 세력을 쫓는다고 했지만 다른 말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뭐라고? 외유 내강. 겉으로는 음이기 때문에 약해 보이고 부드러워 보이는데 그 내면은 엄청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게 음일간들이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을목은 있죠. 79회. 부드럽고 유약해 보이나 내면이 강하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인화에 힘쓴다. 왜 인화에 힘쓸까요? 이것은 목은 어질인이야, 어질인. 오상에서 인이고 화는 A야, A. 금은 의야, 을이. 수는 지식이죠, 지식. 맹자의 오상의 이야기를 각각에 배치할 수 있으니 인의 지, 그리고 토는 신이다, 신. 믿을 신. 그래서 인화의 목은, 을목은 특히 뭐에 힘쓴다? 어질인, 인화에 더 힘쓴다. 인화. 남과 함께 더불어 살기를 좋아하죠. 적응력이 뛰어나고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 왜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건 뭐야? 제가 목은 어떤 운동이라고 했어요? 곡지계 운동성. 곡지계 운동. 곡지계 운동이 뭐야? 구불곡절. 뭔가 나무가 자랄 때 바위를 만나면 바위를 뚫어버리는 게 아니고 바위를 또 비껴서라도 올라오는, 타협해서 뚫고 올라오는. 그래서 굉장히 적응력이 뛰어나겠죠.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 달변가. 왜 달변가다? 이건 목은 대화와 이거 하면 대화와 타협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목이라는 것은 이제 말과 관련된 게 많아. 근데 이게 을은 무르익은 목이니까 말을 더 잘하겠지. 그래서 을목 일간들이 말을 그렇게 잘한다. 혹시 배우자가 을목 일간이면 절대 같이 말싸움 하지 마세요. 을목 일간들한테는 진다. 달변가가 많다. 다음 병화. 병화는 이게 그 가마솥을 엎어놓는 모양이다. 뭐 이렇게 뜨겁다라는 뜻도 있지만 글자 모습을 보면 이게 보면 포크 같이 돼 있죠. 그래서 식도락가가 많대. 병화. 그래서 병화 일간들이, 병화가 좀 사주에 강하거나 병화 일간들이 식도락가 뭔 말이에요?
맛집 찾아다니는 사람. 뭐 정확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지만 인터넷에 떠도는 얘기에 보면 백종원가 병화일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 병화일. 예. 그래서 이게 맛집 관련한 것도 많고 맛집을 찾아다닙니다. 그 다음에 성정, 병화일간 성정은 밝고 쾌활해. 화니까 화. 쫙 그 태양 같은 정열적이고 화끈해. 근데 화끈하면 불같은 급한 성격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해. 그리고 실증도 금방 느껴. 뭐든지 정열적으로 하지만 금방 식어. 아까 얘기했죠. 병화일간 며느리는 시어머니한테 막 대들다가도 바로 꼬랑지를 만다고. 예, 그것처럼 팍 일을 확 하는데 또 금방 또 식기도 한단 말이에요. 금방 식어. 그런데 언변이 좋고 애절이 바라. 왜 애절이 바라? 병화일간들하고 정화일간 다 똑같습니다. 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A범죄를 굉장히 중시한다니까. 싸가지 없는 사람을 되게 싫어해. 이게 그래서 이 화일간들 앞에서는 항상 A범죄를 조심하셔야 돼. A범죄 굉장히 따집니다. 그리고 잘난 척도 안 하는데 중요한 건 이 병화는요, 이게 만천에 드러내잖아. 그러니까 남의 비밀을 잘 못 지켜줘. 남의 비밀. 그러니까 병화일간한테는 비밀을 속삭이면 들통날 각오를 하고 비밀을 속삭이는 게 좋다. 그 다음에 또 보면 나머지는 이제 활동력이 강하다. 화라는 건 특성이 뭐야? 화는 태양이죠, 태양. 양이라는 건 뭐야? 활달한. 막 정신없이 펼쳐나가는 거니까 활동력이 굉장히 강하겠죠. 그런 이야기는 정화는 밤하늘의 별이라고 하고 등촉화라고 하는데 이 정화를 우리는 간간히 보면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 근데 뭐다? 병화보다도 더 화의 기운이 무르익은 화야. 정화를 여기도 장정 하면 이때 정자를 써요. 그리고 촛불이라고 하는데요. 정화는요. 촛불을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 촛불은 어떤 거냐면 자기 몸을 불태워서 주변을 밝게 비추는 거예요. 그게 촛불의 기본 그 구성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라는 의미는 이게 우리가 아이고 요즘에 형광등도 있고 하니까 별로 이게 촛불 빛은 약해라고 생각하는데 그 촛불이라는 그 의미를 들여다보면 자기 몸을 불태워서 주변을 밝게 비추는 그 힘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게 바로 뭐야? 정화야, 정화. 그래서 정화의 성격은 외유내강 또 나왔죠. 외유내강이고 자존심하고 집념이 대단히 강해. 정신력이 뛰어나고요. 상대방이 부정하면 불성실하거나 부정하면 그 꼴을 못 봐요. 자기가 이해관계가 없어도 엄청 미워해. 그리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요. 상하 구별을 확실히 하겠죠. 왜? A범절. 그러니까 화는 뭐야? A범절 딱 떠올리면 돼. A범절. 그래서 부드러운데 조용한 것처럼 보이는데 속에는 폭발적이야. 또 어떤 모습도 보여요? 자, 2차 폭발하잖아. 폭발. 그야 막 폭죽 하면 돼. 폭죽. 정화일간은 폭죽을 떠올리면 굉장히 정화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놀 때는요, 정화일간을 옆에다 끼고 놀아야 돼요. 그래서 정화일간을 술을 딱 먹여서 기분이 좋으면 정화일간은 그 다음에 2차는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를 따라라. 폭죽이야, 폭죽. 늦게 터지니까. 그래서 또 노래방에 가면 노래방 테이블 위에 올라가서 춤을 추는 것도 보면 정화일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정신없이 내가 쏠게 하고 쏘는데 그 다음날 이제 카드 영수증 보면 이제 후회하죠. 아, 내가 어제 왜 이런 미친 짓을 했을까? 근데 정화는 왜 폭죽이니까. 늦게 터져, 늦게. 일간이 무토인 사람. 일단 무토라는 것은 전형 노을 석양이야. 그래서 무성할 무에서 생긴 글자지만 이 무토라는 글자를 일간으로 쓰는 사람. 성격이 어떠냐? 견고하고 중용을 지키고 굉장히 적극적이죠. 밀어붙이는 힘이 강해. 왜? 자, 이 토라는 것은 화보다도 더 이 양의 극단의 모습을 갖고 양의 극단의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해.
밀어붙이는 힘이 강하고 야망도 커요. 주체의식이 강해가지고 자기 자신의 어떤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독선적이기도 하죠. 고집도 많고 다른 사람 무시하는 경향도 있어. 그리고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토일관들은 뭐다? 뭘 중요시 여긴다? 믿음, 신용을 중요해. 신용을 중요시 여기고 책임감이 강하죠. 그리고 중화와 중용을 지키고 굉장히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쟁이 났을 때 중간 역할. 왜? 토라는 것은 뭐다? 중간에서 연결, 중개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토라는 속성을 그대로 잘 보여주죠. 하여튼 양의 극단의 모습이 토다. 무토다, 무토. 기토는 하늘의 구름이죠, 구름. 기는 하늘의 구름. 구름인데, 좀 이 중간의 물상을 좀 참고할 게 뭐냐면, 무토에 비해서 축장의 기운, 모아서 감춰두는 기운이 좀 강한 편입니다, 기토는. 모아서 감춰두는 기운이 좀 강하다. 성정은 순박하고 부드러워. 기토 일간들은요, 좀 부드러운 편이에요. 그리고 자애롭고 포용력도 좋죠. 하지만 양쪽 모두에게 배척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 왜? 자기 색깔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하냐? 우유부단. 기토하면 딱 우유부단을 떠올리시면 돼요. 그리고 뭐 동창회를 하더라도 저 사람이 우리 동창 맞아? 라고 할 만큼 약간 존재감이 좀 없이 말없이 활동하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 일간을 딱 들여다보면 기토 일간일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우유부단하고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다 보니 이쪽 편도 들고 저쪽 편도 들고 막 이쪽 편도 안 들고 저쪽 편도 안 드는 박쥐 같은 좀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면 배척당하는 경우도 많아. 근데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지 무조건 기토일간을 그렇게 보시면 기토일간은 박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것은 그게 아니고 박쥐 같은 모습을 띠는 경향이 있더라 라고 얘기를 해야지. 박쥐야 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특징이 있다 보니까 남녀 모두 이성을 밝히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이성이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 주위에 이성이 좀 있다 보니 바람을 피는 양상. 그래서 수동형 바람둥이가 많다. 특히 기토일간 남자들이 약간 바람기가 있다고 하죠. 근데 자발형, 스스로 바람을 피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는데 주변에서 오는 것을 막지 않다 보니까 주변이 시끄러울 수도 있다. 혹시 기토일간이 있다 하면 저한테 그런 걸로 따지지 마세요. 저는 분명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 거지. 이제 경금은 하늘의 달이죠, 달. 열매를 맺는. 이제 금은 결실이죠, 결실. 그러니까 목은 말이라고 하면 금은요, 행동이야, 행동. 그래서요, 금 일간들은요, 말 많은 거 싫어해. 금 일간들 특징이 말 많은, 왜? 금은 목하고 정반대예요. 목은 말로 타협을 하고 대화하고 뭔가 이렇게 풀어가려고 하는데 금 일간들은 말이 싫어. 뭔 말을 또 해. 하면 되지. 안 하면 안 하고. 이런 게 금, 행동. 금은 뭐다? 딱 하면 행동. 화는 활동. 목은 말. 말이라고 하면 너무 그래. 대화와 타협. 특히 을목일간들은 정말 말 많이 하죠. 근데 금일간들 말 많은 거 싫어해. 행동. 뭔 말이 많아. 그냥 하면 되지. 수는 뭐야? 지식, 지혜. 수는 모으기만 잘하지. 자, 경금은 그런 음의 기운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행동이고. 그래서 경금 일간들은 강건해. 그리고 의리. 금은 거의 우리가 의리하면 연예인 중에 누구 김보성 이야기하죠. 의리. 김보성은
경금일간 아니에요. 금일간 아니라고 내가 알고 있거든요. 병화일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여하튼 금기운은 의리를 대표해요. 의리. 배반하지 않아. 배반하지 않고 굉장히 그러니까 금일간들하고는 대사를 도모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배신을 잘 안 하니까. 배신을 밥 먹듯이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이게 그런 걸 좀 의리를 따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료애나 소속감이 강해. 뭔가 어디에가 소속이 딱 되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는 소속감이 강하고 희생정신 또한 강하죠. 그런데 때로는 성격이 조급해서 스스로 뒷장 넘겨보면 나옵니다. 스스로 화를 불러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왜? 자기가 좀 이게 너무 성격도 조급하고 좀 독선적인 행동 경향이 있다 보니까 자기는 분명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행동했는데 그게 때로는 남들에게 불편하게 만들어줘가지고 화를 불러들이는 경향도 좀 있어요. 그리고 결단력과 소신력도 강하고요. 밀어붙이는 힘도 강하죠. 그런데 다른 사람에는 뭐가 낫다는 말도 많이 듣죠. 근데 제가 왜 이걸 이야기했냐면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경금일간들이 이게 잘 보면 이거 보면 천정에 종이 매달려 있는 모습을 그래서 종이 땡땡 치잖아요. 그러면 뭐야? 시끄러운 경향이 있어요. 경금일간들이 좀 시끄러운 경향들이 좀 있다. 그래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경박스럽다. 경솔하기도 하다. 경금. 근데 원래는 이렇게 다 좋은 것만 있는데 간간히 보면 너무 이게 어설픈 언행으로 인해서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경향도 없잖아 있는 게 경금이에요. 자, 이에 반해서 신금은 책에 있지만 암살용 칼이라고 돼 있죠. 암살용 칼. 서리 여러분 생각해요. 서리. 오싹하죠. 오싹하죠. 그래서 신금하면 딱 떠올릴 게 뭐야? 외골수. 근데 신금은요, 약간 굉장히 예리합니다. 바늘 생각하면 돼, 바늘. 그리고 금 중에 음금이기 때문에 굉장히 더 실속이 있고요. 더 무르익은 음이죠, 무르익은 음. 금기의 본질이라고 하죠. 그래서 신금일간들 성정은 또 똑같이 이게 아까와 똑같이 외유내강이죠. 겉으로는 약해 보이는데 속으로는 엄청 야무지고 날카로워요. 경금에 비해서 훨씬 의리나 정의, 공론을 제창하는데 자아도취에 빠지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신금일간들이. 그리고 기획 능력이나 계산 능력은 굉장히 뛰어나.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순수함이 지나쳐가지고 까다롭기가 그렇게 까다로울 수가 없어. 그리고 어지간한 사람으로는 비위를 맞추기 힘들어. 신금들은. 그래서 신금일간을 내 사람으로 만들면 평생 배신도 안 해. 이 사람은. 근데 그 가까이 가기까지 엄청나게 힘들다. 왜? 그 사람은 외골수에다가 그 세계가 너무 확고하니까 잘 안 받고 생각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 목과 금일간의 차이가 극명하게 딱 느껴지시죠? 특히 이 신금은 금 중의 금이야. 금 중의 금. 그래서 신금들은 외골수를 떠올려 놓으시면 된다. 임수는 모으는 거죠. 모으니까 임수는요, 재주가 비상해. 예술인이 많고요. 예술인이 많아. 왜? 재주가 많으니까. 모으는 거야. 막 자기가 머리도 똑똑하죠. 머리도 똑똑한데 또 잘 모으니까 더 많은 지식들을 모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또 재주로도 굉장히 요긴하게 쓰이는데 여기 음탕하고 색격이 강하다고 되어 있는데 꼭 그렇지만 않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아까 기토는 뭐야? 기토는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다 보니까 주변이 시끄러워. 바람둥이라고 했죠. 임수는 뭐야? 능동, 자발적으로 내가 모아. 뭘 모아? 이성을 끌어모아. 내 사람이. 그리고 임수의 특징은 뭐냐? 모아놓고요. 또 모아. 정말 이 사람을 모아놓고 버려야 되는데 안 버리고 놔두고 또 새로운 걸 또 모아. 그러니까 뭐야? 늘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모으기만 해? 뭐 더 좋아? 머리도 좋잖아. 머리가 좋으면서 모으니까 어떻게? 굉장히 음탕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괜히 또 혹시 주변에 임수일관이 있다고 해서 좀 음탕하고 색욕이 강하다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 저 사람은 잘 모으겠구나. 뭐든지 모으겠구나. 이런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근데 똑똑하겠구나. 그렇게 보시면 된다. 재주가 많겠구나. 근데 임수일관들은요. 임수일관들은 그 자꾸 모아서 이게 모으는 게 어디 또 모아요? 여러분들 바다도 많은 걸 다 물을 다 모으잖아. 그 바다 누가 그러다 임수는 큰 바다니 아니 물 중에 큰 물이니까 바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바다가 아니고 이 지구상에서는요 모든 건 어디로 모이는 줄 아세요? 바다로 모여요. 바다. 그래서 바다인 거야 이게. 근데 이 바다 깊은 바다 속의 안에는 심오하잖아. 뭐가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지 몰라. 그래서 임수일관들은 속을 알 수가 없어. 속을. 근데 하여튼 재주는 좋아. 꾀돌이도 많아요. 꾀돌이. 자, 개수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잘 보세요. 봄비에 해당되는데 더 중요한 건 개수가 이게 보면 개수가 이렇게 이 두 개가 나눠져 있는데 중간에 뭐가 있어요? 하늘 천자가 되나. 하늘을 대신해서 둘로 나눠. 판결한단 말이야. 판결. 그래서 개수일관들이 판검사 쪽에도 많이 계세요. 특히 판결.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개수일관들은요. 뭔 의식을 갖고 있냐면 선민의식을 갖고 있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이 인간 세상의 사람이 아니고 나 하늘에 내려온 사람이야. 선민의식이 있다. 그 말을 그리고 모으죠. 모으니까 얼음이라 했죠. 얼음공주. 공주병, 왕자병들이 많아. 쉽게 말하면 잘난 체를 진짜 잘해. 그래서 개수일관들은요. 어떻게 인간관계를 하시는 게 좋으냐면 잘한다 하면 더 잘해. 개수일관들은. 근데 개수일관을 누가 자존심에 그 상처를 입히면요. 개수일관들은 참 굉장히 막 분노합니다. 분노해. 그러니까 주변에 개수일관, 혹시 자식이 개수일관이다 그러면 잘한다 해주면 더 잘해. 얘는. 근데 얘를 잔소리 하면요. 얘는 완전히 진짜 싫어한다니까. 하여튼 잊지 마세요. 개수일관은 꼭, 하늘의 글자가 들어있구나. 그래서 엄청 잘난 척하겠구나. 잘한다 해주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개수일관들은 지도자가 되면 안 돼. 왜? 밑에 사람들이 다 남아나겠어요. 그러니까 개수일관들은 참모로 가는 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롭다. 참모가 더 어울린다.